7월 마지막에 확인될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도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가 아닌 이상 연속적으로 금리를 낮춘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는 한은보다 낮은 올해 성장률 2.4%를 보고 대략 올해 50bp 정도 인하 기대. 10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윤여삼입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을 처음 시작한 게 주요국 중에 가장 빨랐던 21년 8월부터 먼저 발을 띄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3년 1월에 마지막 인상을 하고 다른 선진국들이 좀 추가 인상을 할 때도 우리가 좀 먼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결 기조를 조금 길게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아직까지는 물가가 우리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3% 내외를 넘나들었거든요. 물가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체온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한 2% 내외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보는데 지금도 이번 달에 다행히 6월 물가가 전년 대비로 2.4%로 안정 범위에 거의 근접하긴 했지만 그 물가 안정 확인까지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무려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경기 여건은 미국이 좋았지 우리는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가 안정에 가장 방점을 두면서 한은도 오늘도 동결한 이후에 물가의 라스트 마일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마지막 이 통과점을 지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동결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요 근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기가 최근 몇 년 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건데요. 22년 이후에 한국 경제 특히나 내수 중심으로 고민이 많은데 작년에는 수출도 되게 나빴죠. 반도체가 작년에 유수의 기업들이 다 적자를 낼 정도로 어려웠다가 올해는 업황 개선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이번 7월도 10일까지 보니까 전년 대비 30% 가까이 두 자릿대 지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수출 주도하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작년에 1.4%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2% 중반대, 한은이 2.6, 저희 시장 추정으로도 그 정도 언저리 수준을 한은이 2.5에 시장이 한 2.6% 내외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고민스러운 건 또 반도체의 그 기저효과에 의한 강도가 메인이지 다른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고요. 여전히 고민이 많다는 게 또 우리가 좀 주력 산업 중에 하나였던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른 정책 이슈에 있어서 조금은 소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내수죠, 사실은. 내수 경제가 지금 이번 6월 달에도 고용 지표 보면 전년 대비 10만 명이 안 되는 일자리. 그러니까 팬데믹 전후에 가지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고용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30에서 40만 정도의 일자리가 전년 대비 늘어나는 속도가 적절한데 지금 5월에 이어 6월에 두 달 연속 10만 명이 안 되는 일자리 탄력을 놓고 보면 지금 내수 경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금리는 내생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 주도하에 올해가 작년보다 경기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분명히 아까 얘기 드렸던 지금 금리 인하를 방해했던 물가가 안정 범위에만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인 경기 내수의 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런 관점이 지금 우세하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도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셨지만 우리보다 물가 사정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주요국들 중에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나라를 들 수 있겠는데요. 경제가 좀 많이 취약성이 보이자마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국가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대략 전년 대비 2.4%. 근데 8월 이후 우리나라 물가가 작년에 이제 3%대의 높은 물가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좀 들어오면서 통계상의 수치적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2% 내외 정도로 안정범위 딱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2.2%대 초반, 2.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 안정 범위 내에서 주요국들보다는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략 9월쯤 인하할 거다. 미국이 인하를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인하할 수 있느냐는 논란 속에 사실 그동안 우리가 동결 기조 이어왔던데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는 지금 물가만 놓고 보면 사실 금리 완화에 대한 조건, 필요 조건은 거의 지금 갖춰진 정도 수준에 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당장 이달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금통위원 소수 의견이라는 의견이 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당장 8월까지는 마지막 물가 외에 이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조금 확인해야 될
뭐 가계부채라든지 외환시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점검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8월에 바로 인하는 아니지만 미국이 9월에 인하가 지금 유력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연내 한 4분기쯤에 액션하는 거에 대한 기대는 인하 실시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 그 현재 국고 3년 금리가 3.1%거든요. 기준금리 3.5% 대비해서 거의 0.4%포인트나 낮습니다. 그렇게 채권시장 금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충족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를 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200bp나 기준금리가 낮은 여건이 지금 뭐 1,300원대 후반대 환율을 만들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보더라도 최근에 뭐 증시 그렇게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올해 절하된 폭이 우리나라의 거의 2배 가까이 절하가 되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겠지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은 우리랑 같이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들 지역 환율은 그때 외환위기를 겪었던 시기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에는 무역수지, 그러니까 수출이 안 좋아서 무역수지 적자까지 내가면서 상당 부분 약점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런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있고 최근에 금융시장 안전 포인트 그리고 미국이 통화정책상에서 그동안 달러 강세를 주도했던 주도력을 갖고 있었는데 9월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들어간다면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우리가 올해 한 2차례 내년까지 토탈리에 한 4차례 정도 하느냐 100bp 정도 하느냐 마느냐 정도 한 시장 기대로 한 75bp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내년까지 시장 현재 녹아있는 기대로만 해도 150bp 정도 완화 기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지금 1,380원이 높은 수준이고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장 8월 달까지도 미국 금리 인하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신중성을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저희는 4분기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는데 외환시장의 걸림돌을 좀 제한이 좀 줄지 않을까.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더 얘기 드리면 우리가 9월 달쯤에 글로벌 본드 인덱스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저기 FTSE에서 관련하는 WGBI라고 하는 본드 인덱스 편입 이슈가 있는데요. 그 채권 지수가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그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들의 대략 우리나라가 전 세계 채권 시장의 한 2% 남짓한 비중인데 그거 감안해서 유입될 자금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내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 정도에 대한 채권 시장의 외국인 그게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무역 수지로 벌어야 될 돈이 본드 인덱스 편입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수급 여건까지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해 미국 금리 인하 시작하고 나서 다시 1,400원대 상승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1,300원대 초반으로 안정화되는 방향성 쪽으로 그래서 우리도 금리 인하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규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으러 가보시면 요즘에 대략 뭐 잘 받으시는 분들은 3.6에서 심지어는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현 기준금리 수준 3% 중반에도 받아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4분기 이후 은행들이 상생금융이라고 해서 상당 부분 이제 부동산 PF라든지 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은행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네 이 마진이나 이런 부분을 신규 부분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 효과 정도의 그 대출금리를 낮춰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근에 부동산 센티먼트 개선되는데도 효과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그 부작용으로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는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월로 한 5조 원씩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마지막 우리나라 금리 인하의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지속되면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DSR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죠. 내 소득 대비해서 이자 부담액에 대한 조금 더 미시적인 규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원래는 6월 말에 이제 7월 시작하면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걸 2달 연장은 하긴 했지만 그건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더불어서 2달 뒤에는 미시적인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요 근래 가계부채 급증하는데도 그 정책 시행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자는 선수요까지 가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미시대책 시행하면 통화정책은 이제 좀 더 완화 쪽으로 조합을 맞춰가면서 전반적인 내수 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조합, 미시적으로는 긴축, 거시적으로는 통화정책 완화 이 조합이 저희는 올해 4분기부터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4분기 이후에는 좀 인하 폭이 저희는 조금 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금씩 흘려서 얘기 드렸지만 저희는 이달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한 분, 8월까지 추가로 한 2분 정도가 나오면서
외환 시장의 안전성과 그리고 가계 부채가 이제 스트레스 DSR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좀 통제가 될 수 있다는 믿음하에 9월에 미국 금리 인하 그까지 확인하는 시점에서 10월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앞서 한국은행이 2.5% 성장을 내놨고 시장 컨센이 2.6이지만 저희는 2분기에 우리나라 성장이 1분기 반짝했던 건설 투자 부분과 그 다음에 순수출 수입이 줄여가지고 수출이 좀 플러스 요인이 있었거든요. 수출도 나빴지만 수입도 워낙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수출 경기가 조금 수입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까지 빠지면 7월 마지막에 확인될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도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가 아닌 이상 연속적으로 금리를 낮춘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한은보다 낮은 올해 성장률 2.4%를 보고 대략 올해 50bp 정도 인하 기대 10월 11월 연속 가능성. 지금 시장도 사실은 8월 인하 기대로 녹이면서 들어오긴 했지만 8월에 안 한다고 해도 그 기대가 완전 소멸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은 3년 3.1%는 40bp가 낮은 거잖아요. 기준금리보다. 기준금리가 3%를 떨어져도 그 정도 스프레드면은 두 번 인하한 거를 거의 풀 반영한 수준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8월이다 10월이다 인하 시점도 물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폭을 가져갈 수 있느냐. 저희는 올해 50bp에 내년 상반기까지 75bp까지 2.75까지 우리나라 금리가 낮춰질 수 있는 정도의 룸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